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마도가 근근히 이어오던 한국 관광객이 끊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제로가 된 상태인데 불매운동 이후에도 한국 관광객은 근근히 방문하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일본은 한국을 막아버렸고 대마도는 가장 큰 피해를 본 일본의 소도시가 되었습니다. 대마도시청 문화교류자연공생과 해아미 히로후미 과장은 한국인 관광객이 대마도 경제에 크게 기여했는데 한일 관계 악화로 관광산업이 공경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엔 한국 관광객 35만 6천 명이 대마도를 찾아 900억 원가량 경제효과가 발생했고 2018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경제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900억 원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마도 인구가 3만 명임을 감안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하더라도 1인당 연간 300만 원을 한국에서 지원한 셈입니다. 만약 4인 가족이라면 연간 1200만 원씩 한국에서 대마도 인구를 먹여 살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이 대마도에서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매너가 없다는 등 한국인들을 거부하는 식당이 상당히 많았지만 현재는 한국인 관광객은 말 그대로 제로. 식당들은 빚을 내어 식당을 차렸지만 원금은커녕 이자를 낼 돈도 없는 것이 대마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대마도에서는 극우 세력 등이 혐한 시위도 행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마도를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았는데 막상 불매운동 및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대마도 항구에서 내리면 한국인들이 꼭 가본다는 히타카스 항구 인근의 빵집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인이 줄 서서 먹던 인기 라멘집은 손님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한국 관광객이 증발했습니다. 라멘집 점주인 마에다 씨는 이미 작년 9월경에 90% 이상 손님이 급감했고 현재는 완전히 제로라고 전합니다. 특히 대마도는 한국에서 배편으로 저렴하게 갈 수 있어서 일본인조차도 교통비가 너무 비싸 갈 수도 없고 막상 여행 가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할 것이 많이 없는 곳으로 온전히 한국인에게만 기대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소위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거나 완전 회상하게 해준 일본의 소도시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방 관광업은 사실상 폐업으로 가는 곳이 많았는데 갑자기 한국의 저가 항공과 관광 상품이 대거 개발되었고 이것이 마침 일본의 관광 드라이브 정책과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일본 지방 관광의 르네상스였다고 지난 5년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인들도 피해를 봤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일부 한인들은 일본 본토보다 저렴한 대마도의 부동산 혹은 렌터카 산업에 투자한 곳으로 전해집니다. 대마도에서 20년 넘게 낚시 민박을 운영했던 한국인 A씨는 수출 규제 이후 1차로 90%의 손님이 감소하는 충격이 온 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0년간의 사업이 사실상 끝이 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에서 건너온 많은 낚시꾼들로 한때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황을 이루며 영업해왔습니다. 그들 고성방가로 지역 주민은 항의하기도 하고 발생시킨 쓰레기로 한국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행객으로서 꼭 지켜야 할 매너들이지만 이제는 그마저 그리운 왕년의 대마도 관광객이 된 것입니다. 실제 대마도는 올해 대마도 해변에 쓰레기 치우는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치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모습은 대마도가 과거의 어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 대마도는 어업을 주를 이루어 주 소득원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관광업이 주력이 됐습니다. 한국인의 물밀듯한 방문은 대마도 사람들이 더 이상 배를 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호황을 이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선 수리나 연료비 등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어업 대비 한국인 대상의 민박이나 식당은 그저 차려놓기만 하면 손님들이 와서 돈을 내주는 비즈니스이기에 어업 대비 초반의 작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연중 낼 수 있는 알짜 사업이었고 특히 한국보다 남쪽에 위치해 연중 크게 비수기도 없던 대마도였기에 이런 상황은 더 뼈아픈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들은 한 구석에 치워놨던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 기가 막힌 것입니다. 불과 2년 전에는 자신들이 바다로 나가 다시 어획하는 고된 일상으로 돌아갈지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대마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에 대해 불만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수출 규제를 자행한 장본인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도 않으면서 대마도를 말 그대로 침몰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대마도의 일본인들을 어떻게든 넘치게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만 100만원 넘는 교통비를 지불하고 대마도에 올 일본인은 실제 거의 없었고 정부는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한국인을 거부했던 일부 대마도 상인들은 과연 지금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7억 6,760만 마리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사육되고 있는 총 돼지 마리수입니다.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 식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과 유대 국가들을 제외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기죠. 태어난 지 8개월만 돼도 짝짓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임신 기간이 114일, 한 번에 평균 10마리씩 낳기 때문에 번식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게다가 맛도 뛰어나죠. 삼겹살, 항정살, 갈매기살은 불판에 구워서 소금을 살짝 찍어 먹거나 상추와 함께 싸 먹으면 웃음을 짓게 하는 맛을 내고, 등심이나 안심, 뒷다리살은 돈가스나 탕수육, 목심은 보쌈, 앞다리살은 얼큰한 김치찌개에 함께 넣어 푹 끓이기만 하면 밥도둑 한 상이 완성. 심지어는 돼지 껍데기도 구이용으로 인기가 급상승하는 등 어느 부위 하나 버릴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돼지고기 사랑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기 미국 농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곳이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을 움직이는 최강국 독일.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돼지고기가 가장 인기가 많고 그 다음이 닭고기, 그 다음이 소고기 순인데요. 독일에는 무려 1500가지의 돼지고기 요리가 있을 만큼 국민들의 돼지고기 사랑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 최고의 소시지로 인정받는 독일의 소시지. 훈제한 돼지 정강이 부위를 각종 향신료와 함께 부드럽게 삶은 아이스바인. 껍질을 바삭하게 굽는 최고의 인기 메뉴죠. 슈바인스 학세.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다진 후에 양파와 섞어 오븐에 구우면 이렇게 케이크 모양의 고깃덩이가 나오는데 이를 레베케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 독일 국민들에게는 그 어느 나라보다 돼지고기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는 뜻인데요. 독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병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명적인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퍼지는 데다가 급성형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는 공포스러운 병이죠.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가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지난달 독일 국경 근처에서 55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돼지를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전하는 동시에 유럽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수출하는 곳이 독일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독일 정부가 최근 이를 발견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라고 전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된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독일이 1년에 수출하는 돼지고기는 4.4 빌리언 달러,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 돼지고기의 15%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돼지열병이 독일에 확산되는 순간 아직 방역체계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이 이 엄청난 규모의 산업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전세계 어느 국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단시간 내에 완벽하게 확산을 막지 못하였고 독일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만한 능력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구상에서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 국가가 바로 놀랍게도 한국이죠. 한국에서는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가 최초로 발견되었는데요. 대처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세계 축산업계도 한국의 조치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돼지 살처분 결정을 그 자리에서 발빠르게 수용하고 희생을 감수한 해당 농가들과 이들이 정부와 신속히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 체제가 구축되었던 점, 정부가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해 사전에 구축해두었던 방역 시스템이죠. 매몰치 관리부터 시작해서 소독, 예찰, 정밀검사, 차량 통제 등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된 즉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골든타임을 지켰고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방역 성공 국가가 되었다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대처 능력이 얼마나 높게 평가되고 있는지는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위급 국제회의를 통해 확실하게 확인되었는데요. 독일의 초청으로 한국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지난해 말 한국이 돼지열병에 어떻게 대처를 하였는지와 관련해서 한국의 방역체계와 조치 등의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듣기 위해서 30개의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60개국에서 무려 300명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발표가 종료된 후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기 바빴고,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모니카 엘리에 사무총장은 한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한 자료를 자신들을 통해 182개의 회원국들과 공유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특히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능력, 능률적인 상황 관리, 효율적인 가축의 이동 제한, 야생 멧돼지 개체수 관리 등의 방역 정책을 높게 평가한다 밝혔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늑장 대응으로 대한민국에서 16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고, 당시 일본은 56만 마리만 살처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악몽 같은 시기를 거치고 지금은 일본의 방역 체계가 우스워진 수준으로까지 성장. 아시아 최고를 넘어서 최근 독일에서 증명되었듯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배우려 하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위기 관리 능력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기분 좋은 하루